20대 대선이 막을 내리고 여야 각 정당이 오는 6월 지방선거 체제로 속속 전환하고 있습니다. 후보들은 그동안 미뤄왔던 예비후보 등록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나섰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이 치열한 대결을 예고한 가운데 그동안 충남의 지방선거 민심은 어땠는지 살펴봤습니다. 도지사와 우리 지역의 시장, 군수, 역대 선거 결과 알려드립니다. 오는 20일부터는 군수선거와 군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됩니다. 본후보 등록은 5월 12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되는데 6월 1일 선거일까지 앞으로 주요 일정과 주의사항 등을 살펴봅니다. 충남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과 문화예술인, 종교시설 등 16만 7천여 명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네, 20대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되고 이제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전국 동시지방선거로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역의 정치권 인사들도 예비후보로 등록을 하는 등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이번 대선 결과가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야 각 후보들의 계산도 분주해졌습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대선이 끝나자 여야 각 정당들이 지방선거 체제로 속속 전환하고 있습니다. 대선 때문에 미뤄왔던 개인 선거운동도 본격화하는 모양새입니다. 충남에선 13일 기준 도지사 선거에 국민의힘 김동완 전 국회의원이 일찌감치 예비후보 등록을 했고 8개 지역 시장 선거에는 모두 31명이 등록했습니다. 대부분이 국민의힘 후보인데 대선 승리의 기세를 몰아 지방선거까지 이어가겠다는 전략으로 분석됩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선 시장 선거에 단 2명만 예비후보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대선 패배의 충격을 수습하고 후보자 검증위원회 방침을 정하는 등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당진시장 선거의 경우 이혜선 전 당진시 경제환경국장, 정성래 전 서울시장 보궐선거 총괄선대부본부장, 오성환 현 충남도당 부위원장, 이종현 전 충남도의원 등 4명이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을 마쳤습니다. 특히 현직인 민주당 김홍장 당진시장의 3선 불출마 선언으로 무주 공산이 되면서 서둘러 출사표를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서산시장 선거 역시 모두 국민의힘 주자만 4명으로 김택준 전 서산경찰서장, 박상무 전 충남도의원, 이완섭 전 서산시장, 유관곤 전 서산시의원이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현역인 민주당 맹정호 서산시장도 재선에 도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선거 직전 본후보로 등록할지 아니면 서둘러 예비후보로 등록할지 주목됩니다. 현직에 있는 분들이 이번에 그 정권이 이렇게 바뀌는 그런 부분의 의미를 잘 찾아서 나름대로 민심에 순응할 수 있도록 마무리 정책을 또 잘 마무리하고 공약을 발표하고 대응하면 그분들이 이제 수성하는 데 성공할 것이라고 보고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래도 이 대통령 결과에 영향을 받아서 또 지방 선거도 영향이 나타나지 않을까. 오는 20일부터는 군수선거와 군의원 선거의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됩니다. 국민의힘 주자를 중심으로 지방선거 준비가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도 후보 검증 방침이 정해지면 본격적인 공천 경쟁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의 정면 승부가 예상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그동안 충남의 지방선거 민심은 어디로 향했을까요? 네, 역대 선거 결과에서 나타난 지역 표심의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한범호 기자입니다. 충남 전체 민심이 드러나는 도지사 선거는 현재까지 팽팽한 접전 양상입니다. 그동안 보수 진영이 4차례, 진보 진영이 3차례 승리를 거뒀습니다. 최근 3번의 선거를 내리이긴 진보의 수성이냐 아니면 12년 만에 보수의 탈환이냐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보수와 진보가 각축을 벌이고 있는 도지사 선거와 달리 충남 서북부 6개 시군 단체장 선거는 보수가 우세를 보였습니다. 당진을 제외한 서산과 태안, 홍성, 예산, 청양에서 보수 정당 후보가 더 많이 당선됐습니다. 특히 고령층이 많은 농촌 지역은 보수세가 더욱 뚜렷합니다.
예산과 홍성의 군수직은 진보 후보가 차지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었고 청양과 태안 역시 민선 7기에서 민주당 소속 군수가 처음 배출됐을 정도입니다. 상대적으로 젊은 층 비중이 높은 당진은 보수와 진보가 시장직을 똑같이 4차례씩 나눠 가졌습니다. 충청도에서 거기서 그 지지를 보낼 때는 적극 지지를 하지만은 그렇지 못한 경우는 굉장히 반발이 심하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항선 나이는 뭐 꾸준히 이렇게 보수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4년 전 선거에선 전국적인 열풍을 일으킨 민주당이 충남 15개 시군 가운데 11곳에서 단체장을 차지하며 역대급 압승을 거뒀습니다. 20대 대선에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손을 들어준 충남 민심. 엎치락 뒤치락 진보 보수 진영의 대결 속에 선거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자, 지난 대선과 달리 지방선거에는 각 지역마다 많은 후보들이 자신만의 공약을 들고 선거에 나올 예정입니다. 선거 일정은 어떻게 되고 주의할 점은 없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충남도 선거관리위원회 조주용 공보팀장 전화 연결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팀장님 먼저 6월 1일 지방선거 주요 일정을 좀 소개해 주시죠. 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는 2월 1일 화요일부터 시도의원, 시의원 및 시장 선거는 2월 18일 금요일부터 등록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군의원 및 군수 선거는 3월 20일 일요일부터 예비 후보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월 12일 목요일부터 13일 금요일까지 양일간 후보자 등록 신청이 실시됩니다. 사전투표는 5월 27일 금요일부터 5월 28일 토요일까지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합니다. 6월 1일 수요일 투표와 개표를 실시한 후 6월 13일까지 후보자로부터 선거 비용 보전 청구를 받아 7월 31일까지 선거 비용을 보전할 예정입니다. 네, 이 후보들이 많아지면서 주의사항도 많을 듯합니다. 선거법 관련해서 어떤 점들을 주의하면 좋을까요? 예비 후보자 등록을 마친 사람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문자 메시지와 전자우편 전송, 예비 후보자 홍보물 발송, 자신이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등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깨띠 및 표지물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예비 후보자 본인만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선거운동이 온라인 비대면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후보자와 관련된 허위사실 유포나 후보자 비방 등의 위반 사례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이나 비방 게시물을 단순히 퍼나르는 것만으로도 법에 위반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예비 후보자나 입후보 예정자 등이 사회 상규를 빙자하여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수수하는 행위는 중대 선거 범죄에 해당됩니다. 과거 공직선거에서 발생하여 조치했던 위반 사례에 대해 사전 안내할 예정이고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방침입니다. 네, 끝으로 유권자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의 슬로건이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입니다. 아름답고 행복한 선거가 되기 위해서는 유권자분들의 적극적인 선거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유권자분들이 선거에 참여해서 후보자 등이 금품이나 음식물로 표를 사는 행위를 철저히 배격해 주시고 어떤 후보자가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한 진정한 일꾼인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충남도 선관위 조주용 공보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충남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14일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 피해 회복을 위해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12만 9천여 명과 운수업과 노점상, 종교시설 약 3만 8천 명 등 모두 16만 7천여 명입니다. 지원 규모는 657억 6,500만 원이며 업종에 따라 최대 10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며 사업장 소재지 읍면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취약계층에 가해진 생존 위협을 모두 없앴을 때 비로소 완전한 일상 회복은 봄같이 우리 곁에 찾아올 것입니다. 충남은 방역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한편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신속하고 합당한 지원을 하여 완전한 일상 회복을 앞당기겠습니다. 충남도가 도내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위해 저금리 대출 지원에 나섭니다. 14일 충남도는 시중은행 4곳과 일상회복 지원을 위한 소망대출 특례 보증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총 지원 규모는 1,000억 원으로 기존의 소상공인 자금과 소망대출 혜택을 받은 업체도 이번에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은 1년 거치 일시 상환이며 실제 부담금리는 일반 업종의 경우 1.5% 이내, 보증 발급 수수료는 0.5% 이내입니다. 대출 신청은 15일부터 충남신용보증재단과 4개의 은행 영업점에서 가능합니다. (14일) 기준 신규 확진자 30만 9,790명.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30만 명대에 들어선 지 엿새째입니다. 위중증 환자도 1,158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새로운 치료 체계를 내놓았는데요. 한정된 의료 행정 인력을 고위험군에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제 병원에서 신속항원 검사를 받아서 양성이 나올 경우 별도의 PCR 검사를 받지 않아도 확진자로 인정이 됩니다. 또 60세 이상이 병원에서 양성 판정을 받을 경우 먹는 치료제도 바로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격리 방식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동안 해외에 있다가 우리나라로 입국할 경우 7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했었는데요. 21일부터는 백신 접종 완료자라면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학생과 교직원들은 가족이나 동거인 중에 확진자가 있더라도 이제 학교에 갈 수 있게 됐습니다. PCR 검사와 신속 항원 검사는 권고사항인 거죠. 정부가 오미크론 유행이 조만간 정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부터는 5살에서 11살 사이의 소아에게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신문브리핑 굿모닝 충청 기자입니다. 새 정부의 대학 등록금 인상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걱정과 기대가 교차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11년간 사립대의 등록금은 0.57%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대다수의 대전 지역 사립대 역시 지난 2012년부터 등록금 인하,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교육부가 고시한 등록금 인상률 법정 상한은 1.65%지만 정작 등록금을 인상하면 국가장학금 지원을 일부 중단하는 식의 페널티를 받기 때문입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학 관련 정책으로 대학 자율성의 획기적 확대를 강조하며 나온 터에서 그동안 묶여있던 등록금 인상 제한이 풀릴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 아니냐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지역 대학 관계자 A씨는 현재 사립대는 링거를 꽂고 간신히 연명하고 있는 수준이라며 10여 년 넘게 등록금을 동결하다 보니 대다수의 대학이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반해 지역의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한 학부모는 새 정부의 대학 자율성 강화 정책은 이해하지만 갑자기 등록금을 인상하는 건 시대를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며 만약 등록금이 오른다면 학생과 학부모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올해 대학에 입학한 학생 B씨는 대학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등록금과 장학금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등록금이 인상되고 장학 혜택이 줄어들면 여기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학생들도 같은 생각일 것이라며 아마 등록금이 인상되면 학생들의 수도권 유출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이고 그에 따른 지역의 위기도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헬로티비 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